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에서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채권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일부러 채권자를 빠뜨리면 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고, 일부러 빠뜨렸던, 실수로 빠뜨렸던 상관없이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이 안 됩니다. 개인 파산에서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채권자를 빼먹고 파산 신청을 하면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나중에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회생 파산 모두 내 채권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도 안 빠뜨리고 신청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빚을 진 곳인데 설마 그걸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시중의 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고 일정 기간의 연체가 되면 채권을 그냥 유동화 회사에 팔아버리거든요. 이렇게 내가 처음 돈을 빌린 은행이 자기 채권을 다른 데 팔아버려서 채권자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채권자가 어딘지를 확인해서 채권자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이제 보증기관에 보증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면 햇살론 대출 같은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세 대출일 때는 주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리고 시중은행 대출은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국민행복기금 같은 이제 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런 보증서 발급을 해준 기관들도 안 빠뜨리고 다 채권자 목록에 다 적어야 돼요. 또 중간에 보증기관이 우리 대신 빚을 다 갚아버리면 그럼 원래 채권자는 채권자 목록에서 빼야 됩니다. 대충 이야기만 들어서는 너무 복잡하시죠?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오늘 채권자가 누군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조리 다 찾아내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최초 돈을 빌린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어딘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처음에 돈을 빌렸던 그 채권자만 찾아낸다면 그 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는 추적할 수가 있어요. 돈을 빌릴 당시에 썼던 통장 내역에 어떤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고 또 이자가 나갔는지를 확인해 보거나, 돈 빌린 은행을 적어놓은 개인 잔고가 있다면 그런 잔고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채권자한테서 날아온 빚 갚으라는 독촉장 같은 이런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보내온 우편물이라면 그 우편물에 적혀있는 이름만 봐서도 채권자가 누군지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신용정보회사가 독촉만 대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추심회사에서 온 우편물에도 본래 채권자가 누군지 이제 함께 적혀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도 채권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들한테서 날아온 독촉장을 받으면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죠.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할 때는 이런 독촉장이 채권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어서 오히려 이미 개인회생 파산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라면 이런 독촉장 때문에 너무 마음 불편해 하실 거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나한테로 날아온 압류, 가압류, 지급명령, 소장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직접 법원 민원실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한테 들어온 민사사건들을 다 검색해보면 누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나한테 소송 건 상대방이 바로 채권자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돈을 빌린 지 제법 오래됐는데도 아무런 압류나 가압류도 없고 소장도 제출된 게 없다, 그러면 그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채권들은 혹시 우리가 몰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법원을 통한 사건 검색을 해서 나온 채권자들만 잘 챙겨도 대부분의 오래된 빚들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신용조회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서 신용조회를 하면 채권자 현황과 같은 내 재무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사건을 법무법원에 의뢰하면 이런 신용정보조회는 법무법원에서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정보조회서라는 걸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신용카드 발급 내역이나 담보대출, 신용대출 내역, 그리고 이제 현재 확인되는 채권자들 내역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신용조회는 보통 이제 5년이 지난 오래된 빚들은 확인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조회만 너무 믿고 거기 나온 채권자만 채권자 목록에 넣었다간 오래된 채권자들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법원 사건조회나 이전에 받은 우편물들도 반드시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에서 내 채권자가 누군지 찾는 이제 4가지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채권자는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채권자 목록에 넣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다 쓰면 웬만하면 빠뜨리지 않고 채권자를 다 넣을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